아침만 바꿨는데 기억력이 돌아왔다? 정말 가능할까요? 계란에 이것 하나만 더 했을 뿐인데 뇌가 살아났습니다. 치매를 막는 기적의 조합.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요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이 흐릿하세요?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딱 안 나오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나이 드는 거라 여기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뇌가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거든요. 60대 이후 10명 중 3명은 이미 뇌 속 신경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한 상태예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가 하루 10만 개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어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뇌세포가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왜 치매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닌지 진짜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두 번째로 왜 하필 이 두 가지 재료여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합의 효과를 2배로 올리는 숨겨진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대신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마지막 재료, 이게 이 조합의 진짜 완성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신경내과에서 25년 넘게 치매와 뇌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예요. 매일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치매는 상당 부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병이에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준비되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거든요. 증상이 생긴 뒤에야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답을 찾아 나섰어요. 왜 뇌세포가 줄어들까요? 뇌세포가 손상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 부족해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만성염증이에요. 뇌에 염증이 쌓이면 신경세포가 하나씩 죽어가요. 낡은 전깃줄이 조금씩 끊어지듯이 신호 전달이 끊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것도 냉장고에 항상 있는 재료로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워낙 평범한 재료라서 주목을 덜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는 이런 평범한 재료의 올바른 조합에 숨어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12년 전 저희 아버지 기억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3번씩 반복하시고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잊으시곤 했어요. 식사를 하셨는데도 밥 아직 안 먹었다고 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검사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어요. 의사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국내외 논문을 수백 편 찾아 읽었고 예방의학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어요. 그렇게 발견한 게 바로 이 조합이었어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두 가지 재료를 함께 먹으면 뇌를 지키는 두 가지 핵심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뇌 건강은 나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것이 뇌를 결정해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조합이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할까요? 따로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계란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레시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뇌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바로 레시틴에서 나와요. 치매 환자의 뇌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물질이 이 아세틸콜린이에요. 레시틴이 하는 일을 쉽게 비유해 볼게요.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길이 있어요. 전화선처럼 연결된 거예요. 레시틴은 그 전화선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재료예요. 선이 부실해지면 신호가 약해지고 기억 저장도 느려지거든요. 레시틴이 충분하면 이 연결망이 촘촘하게 유지돼요. 계란 노른자에는 뇌세포막 구성에 중요한 인지질이 풍부해서 매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레시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신경 연결망을 잘 유지해도 염증이 계속 공격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료가 필요해요. 바로 오늘의 핵심,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뇌 속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 역할을 해요. 뇌에 염증이 쌓이면 신경세포가 하나씩 망가지는데 라이코펜이 그걸 막아줘요.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훨씬 잘 유지됐어요. 특히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돼요. 토마토만 달랑 먹으면 라이코펜의 많은 부분이 그냥 빠져나가요. 몸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아져요. 각각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레시틴이 신경망을 깔고 라이코펜이 염증 공격을 막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뇌는 훨씬 튼튼해져요. 이게 바로 이 조합의 진짜 비밀이에요. 단, 계란을 매일 2개씩 드셔도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신 연구들은 계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어 있어요. 오히려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줘요.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레시틴과 라이코펜이 왜 함께여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이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가 흡수율을 결정하거든요. 먹는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소용이 없어요. 계란은 완전히 익히기보다 반숙이 좋아요. 노른자가 부드러울수록 레시틴을 비롯한 영양소가 잘 보존돼요. 노른자를 바짝 익힌 계란 후라이보다 반숙 상태가 훨씬 좋아요.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뚜껑 덮어서 중불로 3분이면 딱 좋아요.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반쯤 굳은 상태예요. 삶아서 드실 때도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세요. 끓는 물에 넣고 7분이면 반숙이 완성돼요. 토마토는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이용률이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 세포벽이 열로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나오거든요. 생토마토에도 라이코펜이 있지만 익혔을 때와 비교하면 흡수율이 많이 달라요.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2분만 볶으세요. 소금 조금만 뿌려도 충분히 맛있어요. 당근, 양파, 마늘과 함께 볶으면 맛도 더 풍부해지고 영양도 올라가요. 계란 반숙에 살짝 볶은 토마토. 이게 매일 아침 뇌를 지키는 최강 조합이에요. 잡곡밥이나 통밀빵과 함께 드시면 더 완벽해요. 식사 시간은 천천히 20분 이상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서 뇌에 염증 신호가 생기거든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화가 완만해져요. 점심이나 저녁엔 계란을 활용한 다른 요리로 변화를 줘도 좋아요. 계란찜, 계란국, 스크램블 에그 모두 좋아요. 단 노른자가 너무 딱딱하게 익지 않도록 조리하세요. 노른자가 부드러운 상태일수록 레시틴이 잘 보존돼요. 계란말이도 좋아요.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아야 해요. 강황가루 조금 넣으면 색도 예쁘고 뇌 보호 효과도 더해져요. 이것만으로도 뇌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용량과 타이밍도 중요해요. 토마토는 하루 중간 크기 한두 개면 충분해요. 방울토마토라면 15개에서 20개 정도요. 주스보다 원물이 좋아요. 시중 토마토 주스에는 당분이 많거나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경우가 많거든요.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식사를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토마토를 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도 돼요. 계란도 전날 밤에 반숙으로 삶아두면 아침에 바로 꺼내 드실 수 있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조합을 열심히 드셔도 이것들을 계속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뇌 건강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피하셔야 할 건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 빵, 과자, 단 음료, 케이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혈당이 빠르게 뛰면 뇌에 염증 신호가 생겨요. 라이코펜이 열심히 염증을 잡아도 한쪽에서 계속 불을 피우는 셈이에요. 소방차가 아무리 달려와도 누군가 계속 불을 지른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식후 단 음식이 위험해요.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단 음식까지 더하면 뇌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식사 후 달콤한 커피나 과일 주스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트랜스 지방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가린, 쇼트닝, 시중 과자류, 즉석 라면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굳혀요. 레시틴이 만들어준 신경 연결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계란 노른자를 열심히 드셔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음주도 주의가 필요해요.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레시틴 합성도 방해해요. 가끔 가볍게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거나 과음하시면 뇌 보호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치킨이나 과자를 드시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드시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날은 좋은 재료로 채우시면 돼요. 이 조합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세요. 뇌도 밤새 수분이 부족해져요. 수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느려지거든요. 물 한 잔이 뇌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찬물은 피하세요.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은 혈관이 수축해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아침 식사 때 계란 반숙과 살짝 볶은 토마토를 꼭 올리세요. 잡곡밥이나 통밀빵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시죠? 오전 중에 한 번이라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에 포도당 공급이 들쭉날쭉해져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있다가 산책 나가세요. 가볍게 15분에서 20분 걷기면 충분해요.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줘요. 혈류가 좋아져야 레시틴과 라이코펜이 뇌까지 잘 전달되거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오전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가 특히 좋아요. 모양도 뇌랑 비슷하게 생겼죠.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레시틴이 만든 신경세포막을 더 잘 보호해줘요. 아몬드도 좋고요. 한 줌이면 충분해요. 과자나 빵은 피하세요. 점심은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고기는 조금만 드세요.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고기가 뇌 건강에 더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면 더욱 좋고요. 점심도 80%만 드세요. 과식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점심 후에 졸리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점심 후엔 꼭 양치하세요. 잇몸 건강이 뇌 건강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뇌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루 3번 양치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오전을 보내셨다면 오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맑고 피로감이 덜해요.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진 덕분이에요. 오후엔 토마토를 하나 더 드세요. 방울토마토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서 드셔도 돼요. 올리브 오일이 라이코펜 흡수를 또 도와주거든요. 저녁은 일찍 드시고 가볍게 드세요. 자기 3시간 전엔 드셔야 해요. 늦게 드시면 혈당이 높은 채로 자게 되고 뇌의 야간 청소 과정이 방해받아요. 저녁도 채소 위주로 드시고 볶음보다는 찜이나 나물이 더 좋아요. 저녁 먹고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하면서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 보세요. 의자나 싱크대를 잡고 20회에서 30회 정도 안전하게 반복하시면 돼요.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다시 순환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저녁 산책이 특히 좋아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산책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내려가요. 잠자기 1시간 전엔 핸드폰을 멀리 하세요. 파란 빛이 수면을 방해해요.
잠을 잘 자야 뇌가 스스로 회복해요. 밤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배출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기본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 뇌 건강의 기반이 돼요. 계란 노른자와 토마토 외에 뇌 건강에 시너지를 더해주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함께 챙기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블루베리를 함께 챙겨보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 혈류를 늘려줘요. 레시틴과 라이코펜이 잘 작동하려면 뇌의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하거든요. 블루베리가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동일해요. 아침 식사에 함께 올려 드시면 좋아요. 강황도 아주 좋아요. 강황의 커큐민은 뇌속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뇌 건강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성분이에요. 계란 요리할 때 강황 가루 반 숟갈 넣어서 드시면 색도 예쁘고 뇌도 좋아요. 강황은 후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들깨도 꼭 챙기세요. 들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줘요. 딱딱해진 뇌세포막은 신호 전달이 느려지거든요. 들깨가루를 국이나 찌개에 한 숟갈 넣거나 나물에 뿌려 드세요. 고소하고 맛도 좋아요. 브로콜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주 2번 이상 드시면 뇌 건강에 눈에 띄는 도움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계란볶음에 함께 넣어도 잘 어울려요. 이 재료들은 모두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수입 제품이나 고가의 보조제 없이도 충분히 뇌를 지킬 수 있어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평범한 식재료의 올바른 조합이 진짜 힘을 발휘해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거예요. 보조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보셨나요? 등푸른 생선을 매일 먹기 힘드시면 영양제로 드세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해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B, 복합제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떨어져요. 뇌신경이 잘 작동하려면 비타민 B가 충분해야 해요. 하지만 보조제만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에요.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에요.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보조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시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정순 어르신이 계셨어요. 딸이 모시고 병원에 오셨는데 최근 들어 밥을 2번 드셨던 것도 모르시고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고 하셨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시고 하려던 말이 자꾸 끊긴다고 하셨거든요. 검사해보니 혈관성 치매 초기였어요. 뇌혈관이 여러 곳 막히면서 기억과 판단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저는 치료와 함께 이 식단 조합도 꼭 실천해 보시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계란 반숙과 살짝 볶은 토마토를 함께 드시도록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게 뭘 바꿔주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딸이 옆에서 매일 챙겨드렸어요. 아침마다 함께 먹으면서 대화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달랐어요.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치료와 함께 식단을 병행하면서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3달이 지나자 잃은 기억이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하루 일과를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셨고요. 냉장고 앞에서 멈추는 일이 줄었다고 딸도 기뻐했어요. 6개월 후에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손자들이 할머니랑 대화가 다시 잘 된다고 좋아했다고 해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보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치매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거든요.
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재료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뇌 염증을 막는 소방관이에요. 이 둘이 함께 할 때 라이코펜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져요. 반숙 계란과 살짝 볶은 토마토를 매일 아침 드세요.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은 피하세요. 블루베리, 강황, 들깨, 브로콜리를 함께 챙기면 더욱 좋아요. 너무 간단해서 의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뇌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이에요. 뇌는 거짓말을 안 해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요.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약은 약대로 드시면서 이 습관만 더 하시면 돼요.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오늘부터 딱 이것만 시작하세요. 아침에 계란 반숙 하나, 살짝 볶은 토마토, 그리고 물 한 잔이에요. 이 작은 아침 한 끼가 첫걸음이에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뇌가 달라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혼자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챙기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가요. 온 가족이 건강해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실버건강TV의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부모님과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